자, 지금요,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잠시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1 협의체가 이 합의를 한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자동으로 이제 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표결을 붙이게 되는데 지금 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변,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의장석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지금 몸으로 막고 있는 장면이 지금 저희가 국회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도 보이고요.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채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도록 지금 몸으로 에워싸서 저지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의장석 주변에 다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말 그대로 지금 아수라장인 상태인데 선거법이 이제 오늘 이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미 예비 후보들은 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국회의원 300석 중에 253석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47석은 비례대표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동형 캡이 30석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이 이제 오늘 표결에 붙여지는 게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당, 제1야당 다른 당들은 민주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법에 합의를 한 상태였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만 이 선거법 개정안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표결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채 지금 의사 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지혜 변호사님,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의사봉을 두드려야만 이 표결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지금 의사 진행을 하고 정확히 그 표결에 붙인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과 어떤 절차적인 그런 요건들을 갖춰져야 네. 제대로 표결 처리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국회 선진화법에 이제 의하면 이제 저런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닌가 조금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떤 뭐 한국당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시켜야 된다. 뭐 네. 이런 명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에는 네. 아직까지도 저렇게 국회 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 현상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현수막도 본회의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그런 표현도 적혀 있는 거 보이고요. 지금 연동형 선거법을 절대 반대한다. 이런 구호도 이 현수막에 적혀 있는 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구호가 적힌 피켓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에 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장석을 향해 저 피켓을 집어 던지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까보다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이제 앉았습니다. 앞서는 의장석 올라가는 계단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일단은 여당 의원들 그리고 국회 방호원들 도움으로 지금 의장석에는 착석한 상태고 잠시 후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계속해서 국회 의장석을 향해 던지고 있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고 국회 방호원들이 몸으로 육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양재민 변호사님 4+1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들도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다면 오늘 선거법이 통과되는 건 뭐 명약관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온몸을 불사하면서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미 다 합의된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표결에 붙이더라도 이제 통과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렇게 자리에까지 일단은 착석을 했고 그리고 아직 저렇게 앞에서 막아서고 이제 경호 인력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상 이제 착석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왼쪽에 심장 쪽, 가슴 쪽, 왼쪽 가슴 쪽을 좀 어루만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 의장석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김지혜 변호사님 조금 어떤 몸에 무리가 왔을까요? 좀 몸에 좀 이상이 왔을까? 좀 숨도 상당히 가빠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이번에 저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러 번 병원을 찾은 그 그랬었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원돼 있었죠. 네. 예, 워낙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지금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상당히 몸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의문은 드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의석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네. 이제 다만 그 연동형 비례가 되는 그 30석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동안 이제 수많은 어떤 그런 논박이 있어 왔지만 사실상은 누가 크게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다를 확정지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저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굳이 했어야 하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거의 사실상 변화가 없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4+1 협의체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밀어붙였어야만 하나 뭐 이런 약간 의구심도 들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저런 국회의 모습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그 여야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어떤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실 4+1 협의체가 합의해서 이 본회의로 넘긴 이 법안에 대해서요. 사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동의했던 바른미래당조차도 이 손학규 대표가 누더기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비판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법이요. 애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3석 지역구, 그다음에 47석 비례대표, 이게 합쳐 300석이잖아요. 이 논의를 바꾸자 하고 시작돼서 중간에 225대 75 이런 안도 나왔다가 아니다 250대 50 이런 안도 나왔다가 결국 도로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 원래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그동안 논의였나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 유불리하다라는 것을 확정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 입장에서 좀 시간 끌기, 시간 낭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요. 이제 선거법 개정안 개표 절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홍남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의결정 제1항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보세요 지금 이게 일부 뭐예요? 개정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선거법 이렇게 날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선거법 날치기잖아요.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의 투표 방법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이거 해서는 안 신재철 되잖아요.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시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현호 의원의 128인으로부터 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자는 요구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잖아요. 건의 해결 방법 변경 요구는 제출된 이게 순서에 뭐예요, 따라 지금? 의결하되 이게 한 가지 뭡니까? 해결 방법 요구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도록 도대체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결 이게 방법 변경 뭡니까? 요구가 모두 이게 부결되는 뭐예요? 경우에는
국회법 제112조 이게 말이 제1항에 됩니까, 따라 이게?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이게 뭐예요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날치기 아니고 뭡니까?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이게 표결해야 날치기잖아요. 되는 요구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날치기가 투표해 주시기 뭐예요 바랍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날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게 그러면 뭡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선거법을 왜 이렇게 날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전에요. 이 표결 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의원들의 투표가 이게 지금 뭐 선거법 이루어졌습니다. 전광판에 방금 들어왔었죠, 물이. 이렇게 날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가 조금 크게 들려서 마이크를 타고 크게 들려서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재 변호사님 네. 지금 표결 방식을 무기명으로 바꾸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자, 다른 쪽에서는 기명 투표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법 개정에 누가 찬성 반대를 던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당론으로 좀 정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의원들 하나하나의 어떤 투표 권한이 좀 더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무기명 투표를 할지 아니면 기명 투표를 할지 그 투표의 방식 자체를 지금 결정하는 그런 표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 다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 투표에는 좀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전광판에 일단은 그 투표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옆에 지금 특히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 옆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정확한 건 이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무기명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44분입니다만 오늘 사실은 어제까지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은 다 이제 끝난 상황이고요. 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무기명 투표 요구권이 일단 부결됐습니다. 162인 중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무기명 투표 요구권은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투표 방식으로 자, 그렇다면 글쎄요. 앞서 기명 투표 방식과 무기명 투표 방식 두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무기명 투표 요구권은 부결됐다. 이렇게 되면 투표 방식으로 기명 투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장을 연결해서요.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선거법이요. 이제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이 됐는데요.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안 부분은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관련해서요. 정치부 정광재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이 됐어.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대목일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해볼게요. 앞서 이제 속보 중에 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표결 방식 중에 무기명 투표 발의안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언뜻 생각을 해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법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알려면 기명 투표 방식 혹시 발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 일단 무기명 투표를 발의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할 그럴까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21대 선거에 적용된 이번 선거제 그 개편안 지금 장래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만 아마 우리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한 정도의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이 합의안에 대해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뭐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걸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었고요. 시간의 문제였지 결국 그 선거제법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167인 가운데 156인이 지금 찬성을 했고 반대 10인 뭐 이런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요. 이 제적 167명. 네. 그중에 이제 찬성이 156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한 110석 정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108석인데요. 108석인가요? 108석. 그럼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글쎄 투표를 했는지는 뭐 전광판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거의 투표를 안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네. 거의 나머지 민주당을 포함한 나머지 4당이 나머지 3당이 뭐 똘똘 뭉쳤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 합의안을 내기까지의 그동안에 뭐 지리한 협상 과정을 거쳤고 사실 4+1 공동체 지금으로서는 뭐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거제법과 관련해선. 네. 그러니까 이 운명 공동체가 뭐 크게 이탈표 없이 무난하게 이 선거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제가 108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의장석 주변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의장 규탄을 하면서 뭐 대부분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못했을 것 같아요. 의장석 네네. 주변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그 지금 뭐 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네. 167인이 지금 제적을 했다고 했는데 108석을 더하면 한 270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275석이네요. 네, 275석 정도 되는 거고 네. 기타 뭐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요. 고려하면 네. 한국당은 어쩌면 전략적으로 아무도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뭐 미리 좀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불이 계속 들어온 것 같죠? 네. 지금 보니까요. 임시국회 회기 안건도 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지금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국회 회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뭐 방탄회기니 그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언론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할 거냐 4일로 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임시국회의 시기가 3일이냐 4일이냐에 따라서 나머지로 그 4+1에서 추진하는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법 네. 이것들의 통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 윤우덕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이죠. 네. 이분은 이제 28일까지 3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까지 4일로 하자 이렇게 각각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투표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임시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부결됐다는 거를 보니까요. 네.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윤우덕 의원 안이 결국 임시회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8일이면 내일인 토요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 오늘, 내일까지 사흘간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그 투표를 조금 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그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정광재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네. 공수처법도 처리하고 어떤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기 임시국회를 지금 열자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만약에 28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로 임시회가 결정이 되면 민주당은 여기에서 이제 선거법은 통과가 됐고요. 4+1 협의체에서 얘기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이번에 이제 상정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상정을 하면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네.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28일 날 임시회기가 끝나면 28일까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다시 29일부터 임시회기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해야 되는 네. 그게 국회 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능한 한 늦추려고 하는 한국당과 그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처리하려는 네네. 민주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다시 의장석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만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잖아요, 평소에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지팡이를 다시 옆에 있던 지팡이를 달라고 하는 모습도 화면에 지금 지팡이를 오른손에 짚고 있죠. 다시 의장석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만 국회 방호원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지금 다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떤 걸 좀 읽고 있을까요? 백혜련 의원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2건을 상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국회 내에서는 경호발동권이 지금 발동이 된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나 의사진행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물리력을 동원해 갖고 막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아마 개정안에 대해서 아마 백혜련 의원이 대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취지와 그 목적 이 부분 등을 이 대표해서 발의한 사람들 의원들 대표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전에 앞서서요. 네네. 또 이 임시회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두고도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었는데 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도 임시회기 안건과 관련해서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28일 내일까지만 임시국회를 여는 그런 방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선거법은 개정안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이제 선거는 네.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47석. 뭐 마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치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왜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네. 선거법과 관련한 네. 여러 해석들을 보셨겠지만 이 47석에 달하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 때문에 지금 네네. 결국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한국당은 47석을 지난 20대 국회처럼 계속 그대로 가져가자 네. 이런 주장이고 4+1 협의체에서는 이 가운데 30석은 50% 연동형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말은 좀 해석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그 30석이라는 게 중소정당 그래서 연동형 캡 30석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이 30석을 나누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지역구에서는 당선자가 적게 내고 오히려 비례대표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이 정당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 그러니까 네. 가령 그 정의당이라고 친다면 네네. 정의당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한국당은 민주당과 범여권 진보 정당이 국회 다수파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어지는 상황은요.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